우리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무너진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신 대로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요즘 쟁점이 되고 있죠. 한 해 지금 3,000명 정도 뽑고 있는데 이거를 얼마나 더 늘려야 하는가. 아직 정부의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의사협회는 정원 확대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들어봤고 그래서 오늘은 의사협회 입장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이상훈 부회장 제 옆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인터뷰할 때 좀 반론 성격의 질문을 하고 거기에 제 반론을 듣는 형태를 취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도 한번 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토론의 자리는 아니다 보니까 네, 불가피하게 그렇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야 또 시청자들이 논점을 더 선명하게 잡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어떤 대전제는 OECD 국가들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의사 수가 적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파생되는 게 아니냐.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네네. 국민들께서 지금 의료 이제 현장에서 진료 받으시면서 느끼는 그 현재 상황이 대한민국의 의사 수가 많을까요? 아니면은 또 적을까요? 저도 사실은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이제 의대 증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 여러 이유 중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OECD에 비교해서 적다. 이제 우리나라가 2.6명으로 적다 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또 이제 응급실 뺑뺑이 이래서 필수료의 의사가 부족하고 또 지역의 의사가 부족해진다. 이런 문제 또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의료 요구량이 증가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같이 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고 또 대비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명확한 팩트가 1년에 3,058명은 이제 해마다 의대 정원이 있으니까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 증원 수가 적으냐 많으냐 이게 지금 논의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이제 이런 숫자적인 상황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저출생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금 0.7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새로 결혼하는 부부가 한 40~40%는 아예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사실 중요한 부분이고 또 앞으로 시간이 흘러가면 이제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3,058명이라고 하는 의사 수가 증원이 되고 있으니 나중에 혹시나 인구가 감소한 상황에서 의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증가 속도랑 봤을 때는 후에는 의사가 어쩌면 부족하지 않는 걸 넘어서서 남을 수도 있겠다. 이런 의견을 이제 숫자적인 분면에서 갖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나 염려되는 것은 이제 의대 쏠림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의대 쏠림 현상은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보통 수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단한 수재들이 다 의대로 지금 쏠리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교육계에도 문제고, 또 사회적으로도 문제고, 경제적으로도 문제고,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도 하고, 공장도 하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그러니까 이공계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의대 쏠림으로만 가는 부분도 지금 이 얘기 나오면서 대치동 학원가가 들썩들썩하다는 얘기가 의대 정원을 늘리게 되면 그게 더 악화될 수 있다. 그런 게 악화된다. 그래서 정책하실 때 그런 부분 고려해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지금 의대 증원만 무조건 늘어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우리가 들여다보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첫 번째 부분, 그 인구 감소 부분이요. 네. 그러니까 의대 정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쪽에서는 인구 감소되는 거 맞는데 그만큼 이제 또 고령화가 되니까 오히려 그걸 추산을 해보면 물론 통계는 의사협회가 제시하고 있는 통계와 의대 정원이 필요하다라고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제시하는 통계가 서로 뭐 다를 수가 있고 제가 그 통계가 어느 게 맞다를 주장할 만큼 뭐 제가 전문성이 있지는 않고요. 다만 그쪽 주장은 고령화가 급속도로 되니까 의사가 오히려 모자라고 더 필요하다는 게 더 맞는 거다. 그게 더 현실이다. 근데 왜 인구 감소만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 이게 맞는 예,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령화 추세에 당연히 또 의료 요구량이 증가될 것 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대책이 필요한데 지금 의대 정원 문제는 지금 하면 2035년, 6년, 7년, 8년 이때 의사가 나옵니다. 그 10년간의 어떤 그렇죠. 교육 기간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고령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예. 올해, 내년, 후년 계속 이제 고령화는 지속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 수로 고령화를 극복하는 게 아니고 예. 고령화는 정책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의료 정책으로. 그래서 제가 올해 초에 그 일본 후생성 방문했는데 일본이 고령화 숫자가 지금 다 개선되고 있더라고요. 이제 일본은 약간 고령화 시대를 극복해 가고 있는 그런 수치를 많이 보고 왔습니다. 예. 그거 할 때 아주 중요하게 했던 핵심 포인트 하나가 있는데 개호 의료원이라는 게 일본에 있어요. 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요양원 같은 건데 거기에 의료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 돌봄 쪽은 그 개호보험이라 해서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 같은 데서 지불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료는 아주 조금 허락을 하는데 그 의료는 건강보험에서 지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노후의 돌봄과 또 그 간단한 치료가 중증 환자를 예방을 해서 의료비도 극복하고 이러면서 일본의 그 초고령 사회 극복에 아주 키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런 제도 없습니다. 그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라도 의사가 더 필요한 건 아닌가요? 뭐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예. 네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그런 어떤 고령화에 대비한 제도는 제도대로 필요한데 의사 수를 늘리는 거는 또 그것대로 필요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양자택일하는 문제가 아니라 둘 다 뭔가 병행해서 추진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예, 이런 시각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드렸던 질문인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지금 문제는 당장 있는 거고 의사 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년 후에나 나오는 거고 그 사이에 정책이 먼저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해결하는 정책들이 지금 빠르게 진행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답답하고 진도가 느리게 정책 해결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사협회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현장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면 이것이 잘 해결됐을 때 그때 의사 수가 또 얼마가 부족할지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으니까 이제 저희는 그런 부분을 함께 하자는 얘기죠. 그런데 시민적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정책을 속도감 있게 해야 되는 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언제 의대 정원 확대를 정하든 간에 10년이 걸린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그때 가서 또 정하면 또 10년이 걸릴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의사라는 게 육성되는 시간은 똑같으니까 10년이라는 시간은 똑같으니까 지금 정해도 10년이고 5년 뒤에 정하면 지금 기준으로 15년이 뒤에 의사가 늘어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때그때 유연하게 정원 확대의 수는 조정한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뭔가 스타트, 그러니까 출발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10년 후에 늘리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제 말씀 나누다 보면은 이런 대책 저런 대책 제가 말씀드릴 건데 그 중에 또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신중하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의사가 부족하다 빨리 늘리자 뭐 내일 늘리자 노래는 늘리자 이게 아니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근거를 가지고 늘리자 이런 얘기고 그 기간이 뭐 10년 있다가가 아니고 내년에 늘릴 수도 있고 후년에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학적 근거하에 검토를 그러니까 너무 지금 없어요, 자료가. 그래서 너무 좀 졸속이다. 그렇지, 너무 졸속이다. 그래서 그런 근거를 좀 만들어서
하자 이런 말씀인 거죠. 근데 그동안에 이제 정부와 의료계가 14차례 의료 현안 협의체에서 논의를 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14차례. 이 논의에서는 좀 뭐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좀 본격적으로 의견이 오가고 그런 게 없었습니까? 네. 14차례 의견 논의했죠. 예. 했고 이제 그 처음에 이게 제목이 의료 현안 협의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료 현안을 논의하는 것 중에 하나의 의대 증원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뭐 지난 얘기입니다만 간호법 이슈 우리 처음 나올 때 간호법 이슈가 좀 많았고 그 다음에 작년 2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 한참 하고 있는 저 필수 의료 살리기 정책 예. 2월달에 발표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게 발표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후속 조치로 이제 계속 논의를 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안들의 논의가 많았어요. 안 한 게 아니고 14차례 그런 현안들 논의하면서 예. 이제 의대 정원 문제가 이제 슬슬 나올 상황이 있었고 그 사이에도 뭐 그런 얘기인데 제가 의료 현안 협의체 위원으로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어떤 논의를 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브리핑 자료를 보고 우리가 내부 검토를 하거든요. 의협에서. 그럴 때는 제가 다 검토를 했는데 이렇게 막 두드러지는 의견 논의는 없었고 대신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앞으로 의대 정원 논의를 시작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것까지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사협회 입장에서는 그런 논의가 없지 않았지만 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아까 그렇죠. 그 졸속이라는 표현도 쓰셨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언급되면서 그 크게 두 줄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게 이른바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두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속칭 뭐 응급실 뺑뺑이 문제라든가 응급실을 못 찾아서 응급 환자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문제, 여러 가지 이제 지역에는 또 의사를 찾기 힘든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는데 그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의 문제점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그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게 어떤 기본 토대, 그러니까 100% 다 해결할 수는 없어도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좀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뭐 전혀 동의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이게 다 일단 일장의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화제가 된 거고요. 예. 이제 저희 쪽 얘기는 이제 의대 수로나 의사 수로 풀기보다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예. 지금 필수 의료의 문제 또 지역 의료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있다. 가령 뭐 어떤 건지 소개 차원에서 좀 말씀해 제가 주십시오. 몇 가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 필수 의료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또 필수 의료 부분 잠깐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요.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저희가 설문조사했을 때 필수 의료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뭡니까? 뭐 이러니까 흉부외과 뭐 이런 거. 아니요. 예. 거기서는 국민들은 건강보험이라는 대표를 한 48% 했습니다. 국민들은 국민들 인식은 단박에 인식하는 거는 그 필수 의료에 대한 인식은 예. 그리고 건강검진 뭐 이게 2등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는 필수 의료랑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필수 의료가 조금 달라서 개념상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예. 제가 시청자분들께 조금 필수 의료 안내를 좀 해드리자면 우리가 얘기하는 필수 의료는 생명하고 직결된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생명을 살리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필수 의료들 얘기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저번에 할 때도 중증, 응급, 또 중증 수술하는 거, 그 다음에 분만, 산부인과 분만, 소아과, 청소년과의 소아, 신생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로 대책을 좀 세우고 있는데 예. 이쪽 분야의 의사가 빠져나가고 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이 단순히 돈이 수가 얘기 많이 하시는데 단순히 수가가 아니고 물론 수가도 있습니다만은 수가 인상 문제. 수가 인상 문제도 예. 당연히 있습니다만은 그거 이전에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은 다양한 변수가 위험 요인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좀 뭔가 의사를 보호할 제도가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전혀 없습니다. 말하자면 면책 조항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예, 그렇죠. 그리고 뭐 다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그 법적 안전장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필수 의료 부문에 의사들이 좀 더 그렇죠. 올 수가 있다. 그렇죠. 수술하러 들어가는데 불안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그 심장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수술하러 들어가는데 2번에 1번은 내가 멱살 잡히러 들어간다. 예.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이렇게 고소고발도 많고 막 이렇기 때문에 필수 의료 쪽에 분야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안전하지는 못한 겁니다.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그렇죠. 말씀으로 그리고 최근에 되고요. 예. 또 우리 면허 관리 강화법도 생겨서 이제 조금만 잘못하면 면허 취소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더 힘들어진 거죠, 상황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 장치가 지금 사실상 수가보다 더 앞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주자는 거 하고 지역 의료는 사실은 지역 의료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역 의료는 다양한 방법의 해결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필수 의료도 같이 포함되는 내용은 수련 체계. 지금 현재 인턴 1년, 전공이 4년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5년 체계의 수련 체계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체계를 조금 바꿔서 이제 그 수련 체계를 국가가 투자를 좀 하고 국가가 질 좋은 의사를 양성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거의 다 국가가 부담해서 전공의를 지금 키워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전체 기간이 아니라 한 초기 한 2년 정도까지는 국가가 수련 비용을 대고 또 국가가 교육하는 데 참여하고 그리고 국가가 배치도 좀 하고 그러면은 이제 지역의 의료 부족한 데는 그런 선생님들도 또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고 그런 선생님들이 필수 의료만 하는 겁니다. 딴 분야는 안 하고. 그리고 나서 독립 진료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좀 주고 이러면 사실 지금 생각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 해결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일부러요. 좀 긴 설명을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하신 내용을 시민들이 들어봤을 때 일리가 있다. 의사협회의 주장도 일리가 있고 저거는 공감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혹시 이렇게 타협은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적인 주장은 주장대로 하시고 그런 제도를 추진함과 동시에 의대 정원도 함께 늘리자. 이렇게 좀 정부와 타협을 하고 절충점을 찾아가면 안 될까요? 의사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럴 생각이 있고요.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의사협회가 이번에 이제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강경투쟁, 강경한 발언들을 지금 잇따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타협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드렸던 질문입니다. 지금 의료계는 다양한 직역과 직종이 같이 있는 상당히 굉장히 포괄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여러 목소리가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런 강경한 목소리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그래서 저도 한번 정부에 부탁하고 싶은 것이 좀 단계적으로 우리 회원들도 납득할 수 있을 상황들 이렇게 같이 논하고 그다음에 단계적이라 하면 그러면 인원수도 단계적으로 좀 늘리든가 하는 것도 그렇죠. 포함되는 인원수도 얘기입니까? 단계적으로 늘리고 또 대책 발표도 단계적으로 하고 그리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과학적 근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18년 동안 3,000명으로 묶여 있어서 이제 지금부터 다시 또 과학적 근거를 쌓아나가자라고 하면 이게 언제 그러면 의대 정원 확대가 될 것이냐? 이거를 또 의문시하는 시민들도 계실 것 같긴 합니다. 아닙니다. 그 과학적 근거가 10년씩 필요한 게 아니고 이제 지금 안타까운 거는 우리나라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네덜란드가 아주 잘 돼 있는데 그 네덜란드에는 그 연구소에 연구원만 120명이 근무합니다. 알겠습니다. 1년 내내 의료 인력만 연구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거 빨리 도입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인터뷰는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이상훈 부회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사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